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68이죠. 35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지냈고요. 퇴임식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당에 모인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죠. 여러분, 저는 평생 배우며 살았습니다. 교육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든 빨리 익혔거든요. 새 교육 정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숙지했고 컴퓨터도 젊은 선생님들보다 먼저 배웠습니다. 퇴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녀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햄버거도 기계로 주문해야 돼요. 저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계로? 직원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큰 화면에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주문하는 거예요. 키오스크라고 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까지 거쯤이야. 화면에 나온 대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못할 게 뭐 있겠어. 그것도 배우면 되지. 민지는 우와, 멋있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세상은 빨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어.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35년 동안 새로운 걸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약간 의심 섞인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키오스크.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사용을 어려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등교하기 전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키오스크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못하는 게 어디 있니?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절대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직접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민지를 놀라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큰 시험대가 될지. 2주 후였습니다. 민지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이 만점이었죠. 우리 민지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민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햄버거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거실에 있던 아내와 아들 내외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줄게. 직접 주문해서.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키오스크가 처음이시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복잡하다니요. 저를
뭘로 보는 겁니까?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민지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최고!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장이었소. 기계 하나 때문에 주눅들 사람 아니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지가 일찍 일어나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저는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죠. 민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걸어가면서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저도 엄마 따라서 해봤는데 금방 배웠어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도 금방 배울 거야.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큰 화면들이 보였어요. 여러 대가 일렬로 서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가게 안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기계음.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키오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화면이 정말 컸어요. 제 상체만 한 크기였죠. 햄버거 사진들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고 버튼들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주문하기 버튼 누르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은 금방 찾았어요. 화면 중앙에 크게 있었죠. 저는 손가락을 뻗어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간단했습니다. 저는 매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저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섰습니다. 제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메뉴가 나타났어요. 햄버거, 치킨, 음료, 사이드. 카테고리만 1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뭘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저 더블 치즈버거 세트 먹을래요.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화면을 훑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 어디 있는 걸까요? 햄버거 카테고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며 수십 개의 햄버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불고기버거, 치킨버거, 새우버거. 글씨가 작았어요. 제 눈이 침침했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조급해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잘못 눌렀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저는 중얼거리며 취소 버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이전 버튼 누르면 돼요. 저는 이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돌아갔죠. 이번엔 천천히 찾았습니다. 더블 치즈버거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눌렀어요. 세트로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네를 눌렀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음료를 선택하세요. 콜라, 사이다, 환타. 민지야, 넌 뭐 마실래? 콜라요. 저는 콜라를 찾아서 눌렀습니다. 그런데 콜라도 여러 개였어요. 일반 콜라, 제로 콜라, 체리 콜라. 저는 일반 콜라를 눌렀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이드를 선택하세요. 감자튀김, 치즈스틱, 너겟.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단계가 많은 걸까요? 뒤에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큰 소리였어요. 할아버지, 감자튀김이요. 저는 서둘러 감자튀김을 눌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계속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요를 눌렀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나타났습니다. 카드, 현금, 휴대폰 결제.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하려고 화면을 눌렀죠.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엉뚱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른 게 다 날아갔더군요.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민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저는 다시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장 식사, 햄버거 하나씩 다시 눌렀죠.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아까보다 더 헷갈렸습니다. 서두르니까 오히려 실수가 났어요. 아, 이전 버튼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더라? 뒤에서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귀가 뜨겁더군요. 교장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조회 때 단상에 섰던 모습. 기다림은 미덕입니다라고 말하던 제가 지금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었죠. 더블 치즈버거를 찾았습니다. 세트 선택, 음료, 사이드 하나하나 눌렀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담이 났습니다. 결제 화면까지 왔습니다. 카드 결제를 눌렀죠.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떴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봤습니다.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 넣어봤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다시 돌려서 넣었습니다. 또 안 들어갔죠.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IC 칩을 2로 해서 넣으셔야죠. 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카드가 들어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35년간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은 모르는 사람에게 배우고 있었죠. 결제가 됐습니다. 주문번호 37번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고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대기석으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았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앉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소리였겠죠. 하지만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옆 키오스크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습니다. 끝이었죠.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 그 이상.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도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무릎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문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3번, 34번, 35번.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죠. 가게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다른 손님 응대하느라 못 도와드렸네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청년은 제 맞은편 의자를 살짝 당기며 물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앉았어요. 민지를 보며 밝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랑 나오셨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시험 잘 봐서 할아버지가 사주시기로 했어요. 와, 대단한데요. 청년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키오스크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어려워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카운터로 오셔도 돼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카운터가 아직 있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워야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시려는 마음이 대단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청년도 저를 유심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송년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청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송년중 졸업생이에요. 2019년에 졸업했어요. 저는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뭐죠? 이준호입니다. 3학년 2반이었어요. 준호. 그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때 기억나세요? 버스 출발하기 전에 직접 나오셔서 안전교육 하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안전은 귀찮은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 안전벨트 꼭 매요. 교장 선생님 말씀 때문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 오시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준호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던 시절 제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주문번호 37번이 불렸습니다. 민지가 일어나서 햄버거를 가져왔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오늘 창피한 모습 많이 보였지?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햄버거를 먹는 동안 저는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아까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콜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별로 안 드시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민지는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일 때문에 속상하세요? 저는 햄버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그래. 민지가 감자튀김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처음 학교 갔을 때 칠판에 글씨 못 썼어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하는 건 누구나 서툴다고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늘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연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나섰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키오스크 진짜 어렵죠? 그래, 어렵더라. 저도 처음엔 엄마 없으면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잖아요. 지하철도, 도서관도요. 할아버지 때는 달랐어.
표도 사람한테 사고 음식도 사람한테 주문하고 느렸지만 그게 당연했거든.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오늘 멋있었어요.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더 배워야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에게 했던 말. 평생 배우세요. 이제 제가 실천할 차례더군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손님이 왔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누구요? 젊은 남학생인데 당신을 찾아요. 거실로 나가니 어제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준호 학생,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학교 동창회 명부에 선생님 주소가 있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라 찾아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어요. 준호가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수학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저는 2019년 졸업생 이준호입니다. 어제 선생님을 다시 뵙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시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었고 공부도 잘 안 됐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신 말씀이 저를 바꿨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힘을 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됐고 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알바하면서 키오스크 교육 봉사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사용법 가르쳐 드리는 거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 학생, 고맙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 있지 않았구나. 제가 살아온 삶에 있었구나. 준호가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복지관에서 키오스크 교육 있어요. 제가 강사로 나가요. 오시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버스 앞에 선 제 모습. 그때는 몰랐죠.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아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자 뒀네요. 저는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란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연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민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우고 오세요. 그래, 다녀올게.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준호가 앞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처음 오세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손주가 키오스크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손녀 때문에 왔습니다. 준호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크린의 키오스크 화면이 크게 떴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준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줬죠.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먼저 주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매장 식사인지 포장인지 선택합니다. 실제 키오스크 기계가 여러 대 준비돼 있었습니다. 연습용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였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매장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햄버거 카테고리로 들어갔죠. 더블 치즈버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빨리 찾았어요. 세트 선택, 음료 선택, 사이드 선택.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결제 화면까지 도달했습니다. 카드를 넣는 방향도 이제 알았어요.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할머니께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연습했어요. 실수도 했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배웠지.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다음 주였습니다. 민지가 또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주문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게.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장 식사 선택. 더블 치즈버거 세트. 콜라, 감자튀김. 하나하나 능숙하게 눌렀죠. 민지가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빨라졌다. 저는 웃었습니다. 결제까지 완료했어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민지를 봤습니다. 어때?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최고예요, 교장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다른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잠깐만. 저는 그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르신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저는 어르신 옆에 서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먼저 여기 주문하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 매장에서 드실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제 말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의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주문번호가 불렸습니다. 민지가 햄버거를 가져왔죠. 우리는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지하철 카드 충전하는 것도 배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배우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항상 그러셨대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요. 제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다시 배우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 빨라졌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도와주셨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키오스크 교육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지가 등교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공부해야지.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멋진 교장 선생님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오늘 배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카드 충전기, 무인 민원, 발급기. 배울 게 많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